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새로운 세상을 여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저 고백할 게 있는데. 네.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할게요. 네. 사실 요즘에 과학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과학이다 하면은 뭐 AI, 로봇, 우주, 뭐 약간 좀 새로울 게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김이 샌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래요. 기환 씨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새로운 과학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설마 제가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문과 출신이긴 합니다만 과학에 대해서는 이제 뭐 모르는 게 없죠. 시각장애인이 앞을 볼 수 있는 기술은요? 그거는 솔직히 과학이 아니라 기적의 영역 아닙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기환 씨, 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 잊고 있었네. 갑자기 막 이 사그라들었던 쪼그라들었던 저의 이 호기심이 갑자기 팍 불타오르는데, 자, 과연 기적 같은 그 기술의 정체 뭡니까? 뇌에서 나오는 신경 신호를 읽어서 컴퓨터나 기계가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BCI로 편하게 누워서 OTT를 감상하거나 지금보다 더 뛰어난 시각 기능, 신체 기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인류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할 기술, BC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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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컬 공학과의 임창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학교실의 조일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시력을 잃은 사람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맞아요.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BCI 스타트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렇게 첨단 기술의 흐름을 이끄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BCI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BCI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이미 50년이 넘은 개념인데요. 기존에는 주로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현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뭐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 시각을 회복을 한다거나 실제 사지마비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제어를 한다거나 네네.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공개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실제 환자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산업적으로도 실제로 많은 파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지금 기대를 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꿈의 기술이 현실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영상을 봤거든요. 저도. 맞아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번 주제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해보긴 했었습니다만은 BCI가 아직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BCI는 예.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간 약자입니다. 미국 쪽이시네. 뇌와 기계를 연결한다는 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명령어로 만들어서 기계의 입력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으로 기계나 외부 마우스 커서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그 동물 대상으로 실험을 많이 했고 예. 어느 정도 결과를 보여주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 대상으로, 인간 대상으로의 결과가 많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요, BCI도 방식에 따라서 좀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침습적인 방식과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침습적인 방식은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뇌 신호를 직접 읽어드리기 위한 전극을 뇌에다가 삽입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비침습적인 방식은 우리 머리 바깥쪽에서 뇌 신호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뭐 뇌파라든가 아니면 빛을 이용한 근적외선 분광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비침습적인 BCI라고 합니다. 침습적인 BCI는 사실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좀 중증 그런 신경계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비침습적인 방식은 일반인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우리의 뇌 상태를 읽어드려가지고 교육이나 엔터테인먼트나 그런 쪽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 형님이 이제 관심을 쏟는 거는 두 개 중에서 침습형인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침습형 BCI가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뇌 신호를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예. 네, 저희가 뇌 신호를 읽을 때 전극을 사용하는데요. 네. 사실 전극과 그 신경세포와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비침습적인 방법은 거리가 멀어서 아무래도. 네, 상대적으로 신호의 해상도가 좀 떨어지고요. 반면에 전극을 뇌에 삽입을 하면 그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신호를 읽을 수 있고 실제 그 전극의 크기가 그 뉴런의 크기 한 20마이크로미터 정도 이하로 가면 단일 뉴런에서 발생하는 신호,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뇌 신호 중에 가장 정확한 신호겠죠. 그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했듯이 뭔가 커서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로봇팔을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동작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신기하다. 그럼요. 이 일론 머스크나 샘 올트먼이 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BCI 기술의 목표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지마비 상태에 있는 환자분이라든가 외부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이 생각만으로 외부의 디바이스를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예를 들면 컴퓨터를 제어를 할 때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입력 도구를 이용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입력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인터페이스로 발전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그런 날이 올까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BCI 기술은 뇌의 신호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 신호로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BCI를 뇌에 장착한 실험 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실험 하나 하고 있습니다. 실험. 말 시키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떤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저를 그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 저를 딱 봤을 때 오, 김규현 너무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텔레파시로 좀 보내고 있는데 아직은 제 뇌출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찾아갈 이곳에서는요 진짜 생각을 신호로 바꿔주는 BCI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는데요 제 뇌를 믿을 게 아니라 역시 과학의 힘을 빌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뇌 신호를 읽을 수 있는 BCI 기술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잘 찾아온 거 맞습니까?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기원 씨 오늘 되게 잘생겨 보이십니다. 뭐 그런 얘기 뭐 지겹게 좀 듣고 있습니다. 사돈 남발하고 계시네. 잠깐만. 제가 아까 그 텔레파시로 보냈는데 그걸 설마 받으신 건가? 제 생각을 벌써 읽으신 거예요? 그럼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오케이. 아니 선생님 그 뭐 방법을 알려주신다더니만 지금 웬 쥐가 있습니다. 네, 이제 쥐의 뇌파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쥐 머리 위에 뭐가 달려 있어요. 저게 뭐예요? 쥐 두개골 위에 앞, 뒤, 좌우 16개의 전극을 이제 붙여놓고 예. 그 뇌 안에서의 전기 신호를 각각의 전극에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저 칩으로 그 쥐의 뇌파를 갖다가 어떻게 측정한다는 거죠?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뇌파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중에도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보통 갑자기 움직인다 봐. 그 각각 이제 뇌 신호가 네. 계속 일정하게 가지는 않고요. 뇌 활성화된다던가 또는 잠을 잘 때는 이제 뇌가 좀 활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위치마다 신호의 세기에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전극에서 그 측정되는 신호가 달라지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쥐는 건강한 쥐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조금 어디 몸이 좀 안 좋은 쥐다 그러면 뇌파나 이런 게 좀 달라지나요? 뇌 질환이 있거나 또는 이제 어떤 뇌에 어떤 조작을 했을 때 분명히 뇌 신호는 달라질 수 있고 그것들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제 진단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치료까지 이어나가는 것이 저희 연구실의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는 사실은 쥐 머리에다가 밖에다가 붙이는 거니까 조금
뭐랄까요? 거추장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저 방법 말고는 뭐 없나요? 이 쥐 같은 경우는 두개골 위에 이제 표면에 사실 이제 부착한 형식이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두개골에 구멍을 내서 실제로 전극을 뇌 안으로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열어가지고 거기다 꽂는다고요, 칩을? 작은 이제 프로브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뚫어주게 되면 저희가 특정 원하는 영역에서의 신경 신호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머리에도 여기 지금 심어져 있나요? 저희는 아직 아, 사람은 아직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제 생각을 읽으셨나 했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면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건데 지금은 쥐가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반대로 제가 명령하는 대로 제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가능한데요. 네.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자, 선생님 여기서는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여기서는 이제 BCI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 자극을 통해 이제 쥐를 한 방향으로 돌리는 실험을 직접 해볼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이제 행동 실험을 하는 상자 안에다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군요. 지금은 이제 왼쪽을 자극하려고 하는 중이고요.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금은 진짜 막 한번. 천방지축 네. 돌아다니는 지금 뭔가 뇌파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지금 계속 도네요? 네. 우와! 뭐지, 무슨 강강술래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도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스위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과연 지금 살짝 몸이 돌아갑니다. 와, 선생님 지금 눈앞에서 보고도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요거는 이제 시간 간섭 자극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요. 특정 영역만 자극을 하도록 설계하는 그런 자극 기술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제가 새해 되면서 사실 다짐했던 게 매일 헬스장에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작심삼일이라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전극을 하나 붙여드려서 갈 수 있을까요? 열고 침습으로? 네. 비침습으로 비침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거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BCI 기술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좀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이제 양방향 BCI를 이제 확립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양방향 BCI 그게 뭡니까? 지금처럼 단순히 명령만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 팔처럼 직접 그 만졌을 때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실제로 한 몸이라고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BCI 기술을 만드는 목적이 인류의 어떤 질병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연구 열심히 해주시고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질병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 텔레파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받으셨죠? 김기환이 잘생겨 보이실 겁니다. 수리, 얍! 네, BCI 기술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왔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엔 제가 실패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김기환이 세계 최고 미남이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좀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쨌거나 이런 네. 생각도 해봤어요. BCI 기술이 좀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동물을 조종하는 걸 넘어서서 진짜 이제 동물이랑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와. 반려견이랑 소통해보는 게 정말 꿈이거든요. 이 소통을 하는 게 네. 과연 좋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면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네요. 예. 어찌됐건 뭐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동물과도 교감할 수 있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BCI의 핵심은 뇌파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느냐에 있을 텐데요. 뇌파를 읽는 기본 원리를 조 교수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기 신호를 읽는 겁니다. 우리 뇌에서는 뇌 안에 있는 여러 신경세포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네. 뇌신호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은 그 뇌신호가 전기신호입니다. 뇌세포가 뇌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이온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포 안으로 이온이 들어가기도 하고 세포 밖으로 이제 이온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세포 안쪽에도 전이차가 생기고 세포 바깥쪽에도 전이차, 즉 전압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전구를 가져다 대면 그 전압을 쉽게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침수적인 방법은 뇌 그 두개골 표면에 전구를 가져다 대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뉴런에서 발생하는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합이 전극을 통해서 측정이 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저희가 삽입을 하면 그 전극 주위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아까 그 뇌신호를 만들 때 이온 교환에 의해서 전이차가 발생하고 그 전이차를 그 전극을 통해서 읽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전류가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전극만 콘센트 가져다 꽂으면 대면 측정할 수 있어요. 충전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충전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진짜요? 사실 그 그래요? 전류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다. 그냥 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평소에 뭐 그 한 가지 종류의 뇌 신호만 이렇게 발생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BCI 기술의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그 신호를 갖다 딱 골라내가지고 네. 선별해서 네. 활용을 한다는 건데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뭐 너무 신기해요. 네, 저도 신기한데요. 일단 첫 번째는 영역을 잘 타겟팅을 해야 됩니다. 영역.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뇌 부위와 뭐 팔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부위, 다리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알아내고자 하는 의도, 알아내고자 하는 어떤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다가 전극을 붙이거나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신호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삽입을 하고 이 사람한테 계속 팔을 움직이는 동작, 특정 동작을 반복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네네. 그 특정 반복마다 나오는 특정한 뇌신호, 저희가 패턴이라고 하는데 패턴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패턴. 네, 그러면 요 패턴이 나오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고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신호하고 섞이면 저희가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이제 그렇게 측정한 뇌 신호를 뭐 칩이라든지 여러 장치와 연결하는 과정, 그 과정 자체도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뇌에서 신호를 측정을 하면 그 측정한 신호를 외부에 있는 컴퓨터로 보냅니다. 과거에는 유선으로 보냈었고요. 그러니까 뇌에다가 직접 예를 들면 USB 같은 걸 꽂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무선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이 신호를 무선으로 외부에 있는 장치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 이번에도 갔을 때 블루투스 기능 네. 썼잖아요. 네. 그래서 외부에 이제 보내면 그 컴퓨터 안에서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방식의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점점 안에서 측정하는 이 신호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24개의 전극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1024개 위치에서 이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해서 외부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보내려면 데이터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깥으로 보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안에서 처리를 하게 하는, 직접. 그러니까 직접 칩을 집어넣어서 그 AI 칩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깥으로 보내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발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요, 조금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일반적인 장기 이식도 생각을 해보면 아무 장기나 갖다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 면역 반응도 있을 거고. 근데 하물며 이 침습형 BCI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뇌에다가 이거를 직접 야 무서운데. 부작용은 없을지 그런 걱정도 돼요. 위험성이 없나요? 네,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좀 중증 환자에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전한 기술이 발전되면 좀 더 다양한 이제 분야나 환자들한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 이식은 거부 반응이 문제잖아요. 맞아요. 근데 뇌에다가 칩을 삽입할 때는 이물 반응이 문제입니다. 이물 반응. 네, 우리 뇌에 어떤 물체가 삽입되면 우리 뇌는 이게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세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세포들이 이제 전극을 감싸게 되고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네. 이제 물질이니까 그러면 이제 전극이 더 이상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물 반응을 줄이는 게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고요.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뉴럴링크도 사실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풀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정밀한 그런 BCI 구현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BCI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화의 단계로 빠르게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가장 큰 기술적 난관이라면 뭘 꼽으시겠어요? 일단 대중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전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물 반응을 뭔가 해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장기간 이게 체내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5년, 7년 정도 돼서 장기간 이제 체내에 들어가도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양질의 신호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 검증이 돼야 그래야 그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하는 게 가능하겠죠. 생활의 편의는 물론이고 우리의 신체 기능에도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줄 BCI 기술이 보편화하면 또 한 번 인류의 삶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BCI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가 어딜까요? 미국일까요? 네, 하나만 꼽자면 역시 미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뉴럴링크가 네. 있고요.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라고 해서 그 뉴럴링크에서 분사해서 나간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처음 시작된 회사인데 싱크론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파라드로믹스라고 하는 회사도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다 임상실험, 인체대상 임상실험에 진입하고 있는 단계 혹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인체대상 임상실험을 지금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기술 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을 얘기하면 또 이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최근에 굉장히 무섭게 미국을 추격을 하고 있고요. 대단해요. 네, 최근에 임상 실험을 이제 중국도 시작을 했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숫자를 올해 내년에 굉장히 늘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BCI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 주도의 BCI 기술 투자입니다. 미국은 이미 시장이 생성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데 중국은 이제 정부에서 그런 BCI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또 중국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연구소와 학교와 정부가 굉장히 병원까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런 칭화대나 아니면 중국의 그 연구소 그리고 병원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뭔가 기술 발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미국, 중국 외에는 어때요? 하나를 꼽자면 프랑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레노블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클리나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클리나텍에서 그 두개골을 대체하는 인공 두개골을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두개골을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두개골 빠진 자리에 두개골하고 똑같이 생긴 걸 집어넣는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전극과 그다음에 신호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칩과 그다음에 이 신호를 외부로 이제 날려보낼 수 있는 통신 칩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체형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이걸로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는 환자분들을 일어서서 걷게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신호를 읽어서 그 읽은 신호를 분석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척수에 전기 자극을 줘서 예. 그래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게 하는 데 성공을 했죠. 와. 와, 진짜예요? 네. 이처럼 지금 프랑스 그다음에 스위스 등에서 이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뭐 이외에도 뭐 일본에도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로 휴머노이드하고 결합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같은 곳에서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스타트업 수준에서 BCI 회사들이 몇 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도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전해 들었었는데 다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네요. 네. 자, 그럼 이제 흐름상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사실 BCI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건 한 10년 정도 됐고요. 그래요? 그런데 대규모 투자라기보다는 이제 일부 그 핵심 요소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요소 기술들은 일부 이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이제 중국이나 이제 미국처럼 어떤 기회가 생기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네. 이런 요소 기술들이 합쳐져서 미국이나 중국을 뛰어넘는 그런 BCI 시스템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해 봅니다. 국가적으로도 좀 지원을 팍팍 해줘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가별로 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강점이 있는 부분, 기술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핫한 산업 분야가 바로 반도체. 그렇죠. 네. BCI 분야에서 사실 이 반도체의 이런 강점을 우리가 100분 활용을 하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BCI 분야에서
좀 주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어떻게 합니다.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BCI 이 이식형 이 BC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제 신호를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그 신호를 이제 외부로 날려보내는 그런 통신 관련돼 있는 이런 칩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게 근데- 결국에 칩이네요. 네, 근데 이 칩들이 일단 갖춰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무선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려고 하면 예. 그러면 이게 배터리로 맞아요.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소모량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반도체 기술들이 필요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 신호를 받은 거를 또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디코딩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네네. 해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의도를 읽어드리고 그렇죠. 외부 기기를 제어를 하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사용되는 게 AI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에 AI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네, 네. 뭐 세계 순위가 3위, 4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AI 분야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투자가 된다면 그러면 BCI 분야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를 우리가 조금 해봐도 될 것 진짜, 같다 진짜. 예. 생각이 드네요. 혹시 실험 예. 대상 필요하시면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이 항목 네.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적어두겠습니다. 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BCI 기술. 이제 경쟁의 기준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더 선명하게 읽어내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BCI의 성능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 그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BCI의 해상도란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읽어낼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해상도는 전극의 크기, 개수, 배치 그리고 무엇보다 뉴런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에서 신호를 듣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BCI에서 뇌 신호를 읽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침습적, 비침습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삽입형과 부착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해상도입니다. 이 차이를 축구장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 바깥에 마이크를 여러 개 설치해 놓고 소리를 듣는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가 시작했구나, 아니면 우리 팀이 골을 넣었구나, 상대팀이 골을 넣었구나, 경기가 끝났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느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착형 BCI의 해상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상태는 알 수 있지만 개별 뉴런의 정밀한 신호까지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를 축구장 안에 그리고 관중이나 선수들 가까이에 여러 개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특정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까지를 훨씬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삽입형 BCI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마이크를 하나씩 다 달아준다면 경기장 안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BCI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꿈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뉴런에서 가능한 한 정확한 신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약 86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모든 뉴런의 신호를 읽으려면 엄청난 수의 전극을 뇌 안에 삽입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전극을 넣는 순간 뇌 조직 손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뇌는 이 전극을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극 주위에 보호막처럼 뉴런이 아닌 세포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전극과 뉴런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서 전극은 더 이상 신호를 정확하게 읽기 어려워집니다. 이 현상은 우리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와 비슷합니다. 가시가 박혀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조금만 움직이면 통증이 느껴집니다. 뇌 속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딱딱한 전극이 미세하게라도 움직이면 뇌는 이를 계속 상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BCI 연구자들은 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뇌의 움직임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한 전극입니다. 뉴럴링크가 개발한 전극 역시 이런 개념의 전극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고 매우 유연합니다. 사실 이런 유연한 전극을 만들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삽입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전극은 말 그대로 너무 부드러워서 뇌 속에 이렇게 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부에 머리카락을 곱게 밀어 넣으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뉴럴링크가 제시한 해법은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이었습니다.
바늘에 실을 끼워 옷감을 꿰듯이 유연한 전극을 바늘 모양의 도구에 실어서 뇌 안으로 삽입한 뒤 바늘만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유연한 전극을 손상 없이 정확한 위치에 넣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전극을 더 안전하게 삽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뉴럴링크 전극이 높은 해상도의 BCI를 구현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과학자들이 전극을 더 많이, 더 얇게, 그리고 오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BCI의 해상도는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뇌의 더 미세한 의도와 상태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는 더 정교하면서도 더 안전한 BCI로 이어집니다. 결국 BCI의 미래는 상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해상도의 문제입니다. 야, 이 BCI의 관건은 해상도다라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한데 그러면 저처럼 아주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생각을 가진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죠. 예. 이런 사람은 어쨌거나 BCI가 굉장히 좀 잘 읽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상용화되면 꼭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가 많이 돼요. 영혼이 전혀 없으신데요? 예. 자, BCI는 큰 기대만큼이나 또 풀어야 할 숙제도 많은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파 역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임 교수님? 실제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데이터를 측정을 하면 이걸 무선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무선으로 보낸다는 거는 사실 누군가 가로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뉴로 해킹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뉴로 해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있다는 얘기네요? 네, 있을 이게 수 가로채는 있다는 게 얘기네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가로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뇌신호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뇌신호 측정한 것만 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사람의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이게 뇌 신호를 일종의 뇌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 뇌의 언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가 읽어드린 신호만 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 같은 걸 읽어내는 거는 사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읽어드린 신호를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뇌의 건강 상태라든가 네.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뇌의 어떤 상태, 지금 현재 감정 상태라든가 아니면 집중 상태라든가 이런 뇌 상태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도 일종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교수님 당연히 말씀에 뭐 믿음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킹 아까 또 직접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니 이게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은 나쁜 인간들은 그걸 꼭 뛰어넘어요. 저희의 예상을.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해킹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갖다가 조종을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지금 팍 문득 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이런 위험성은 없나요? 위험성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향후 50년, 100년 후에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임창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뇌신호를 저희가 해킹을 한다고 해도 네. 그러기도 굉장히 쉽지 않지만 네. 그 신호를 해독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자극을 해서 그 사람의 뇌를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 간단한 뭐 치료용으로 자극을 해서 아주 국소적인 부위의 활동을 변화시키는 정도만 가능한데 이거를 그 사람을 조종하려면 훨씬 더 기술이 많이 발전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아마 그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데이터를 지키는 보안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행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리 상태를 조종할 수 있는. 심리 상태는 더 어렵죠. 왜 그러냐면 심리 상태를 담당하는 뇌 부위의 어떤 매핑 같은 게 이런 몸을 움직이거나 뭐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인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덜 돼 있거든요. 뇌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고 자극 기술도 따라서 발전이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그런 말씀하신 조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개팅 나갔을 때 상대방 여성한테 이게 딱 해가지고 무조건 나를 마음에 들게 하는. 지금 머릿속에 온통. 네, 그 생각 안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또 이런 부분은 BCI가 오작동을 하거나 또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근데 오히려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AI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뇌 신호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 한 사람 내에서도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뇌 상태, 예를 들면 내가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뭐 내가 뭔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기본적으로 뇌 활동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뇌 신호를 읽었을 때 이거를 해독한 결과가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뭐 장애인 분들이 차량을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이거는 정확도가 100%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응용 분야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류 가능성을 최소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BCI 칩도 결국에는 어쨌거나 기기잖아요. 그러면 고장의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거를 다시 또 열어가지고 재이식을 해야 그것도 좀 굉장히 부담이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커요. 네. 비용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런 위험성이라기보다는 부담은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교체 시기를 좀 늦춰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네네.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전극입니다. 전극 삽입됐을 때 어떤 이물 반응에 의해서 전극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저희가 전극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물 반응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한 그런 기술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배터리나 아니면 기타 이제 아까 그 반도체 칩들도 어떻게 보면은 고장이 덜 나도록 저희가 아주 튼튼하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숙제도 있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지금까지는 BCI의 가능성과 함께 넘어야 할 과제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 BCI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BCI가 보편화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네.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그 중증 환자들의 일상이 먼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제 사지마비 환자나 아니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외부 기기를 제어하게 되면 그분들의 이동권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강화가 될 것 같고요. 네. 안전성이 조금 더 향상이 된다면 조금 덜한 중증 환자들에게까지 적용이 돼서 그분들이 뭐 지금 당장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훨씬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구체적인 변화를 좀 예상을 해 주셨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BCI라는 게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좀 하나의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또 비례해 가지고 이 시장 규모라든지 아니면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더 커진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시장 조사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네네. BCI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규모는 한 3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네요. 그런데 요 3조 원은 사실 아직까지 뉴럴링크라든가 이런 침습적인 방식의 BCI가 네. 실제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침습적인 방식의 BCI로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침습적인 방식이 도입이 되면 네. 그러면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언론에 나와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30년부터 1년에 2만 명씩 이식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명의 머리에다가 이 텔레파시 칩이라고 하는 그 뉴럴링크의 칩을 이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2만 명한테 집어넣는다라고 하더라도 금액만 그것만 해도 해도 꽤. 한 3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큰 시장이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이가 80세, 90세에 넘어가게 되면 사실 거동이 불편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텔레파시 칩 같은 거를 삽입을 하고 생각만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거를 제어를 해서 일상생활에 좀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BCI 기술이 더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고 해결해야 될까요? 네,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침습적이기 때문에 뇌에 삽입될 때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계속 안에 있을 때 이물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뇌에 대한 연구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뇌에 대해서 완벽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사실 뭐 몸의 움직임이나 뭐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핑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신호를 읽으면 돼. 이 부분을 자극하면 돼.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조금 더 그 복잡한 기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어딘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고 네, 많은 분들이 네,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가 않은 거죠. 네, 맞습니다. 참, 네. 어떻게 보면 뇌 사이즈가 그렇게 뭐 또 큰 건 아닌데 신기하네요, 그런 것도. BCI가 인터페이스계의 끝판왕이다, 완결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지금이야 사실 사람의 생각을 어떤 다른 시스템에 뭐 연계하는 정도지만 이게 진짜 어디까지 발전할지 사실 상상조차 안 되는데 이런 건 가능할까요? 그리고 여기가 메신저를 통해서 사진을 보내듯이 내가 그때 봤던 그 친구 이름이 뭐였지? 내가 지금 BCI로 신호 보내볼게. 그러면 이제 걔가 딱 알려주는 거지 뭐. 이런 거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SF적인 상상인 것 같고요.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그 최근에 뉴럴링크가 사지마비 환자들의 어떤 외부 기기 제어에서 더 나가서 그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앞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 사이트라고 하는 기술인데 만약에 이 기술이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 컴퓨터와 연결을 해가지고 OTT를 감상을 할 수도 있고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카메라를 이제 안경 쪽에다가 장착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 카메라를 그냥 일반적인 카메라가 아니라 망원 렌즈 같은 거를 달게 되면은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멀리 있는 걸 당겨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들을 장착을 하면은 그러면은 깜깜한 밤에도 뭔가 사람 같은 것들을 감별하는 게 가능하겠죠. 굉장히 그것도 다 SF? 솔깃하예요. SF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는 오히려 사실 가능한 기술입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까지의 두 분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자면 네네. BCI는 당장 모든 사람이 쓰는 기술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의 삶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될 BCI 기술 뭐가 될까요? 가장 먼저 접하게 될 기술은 아마 비침습형 BCI를 이용한 기기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타이핑을 하거나 이런 것도 일반인이 비침습형 BCI 기기를 쓰고 제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침습형 BCI의 경우에도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면 이제 적용 범위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지마비 환자뿐만 아니라 조금 덜 중증인 환자 그리고 일반인한테까지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뇌질환 치료겠죠. 지금도 뇌를 자극해서 질환을 뭐 완벽히 치료하지 못하지만 증상을 없애는 그런 시술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주 중한 그런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뇌질환들,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PTSD나 뭐 이런 데를 치료하는데도 BCI가 사용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야, 빨리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불러올 BCI,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새로운 기회의 기술이 될지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화,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세월이 야속해라는 말이 있죠. 이 나이가 들수록 가속해서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은 시간. 자, 그런데 이 현상이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하면서 시간의 길이를 판단합니다. 어릴 땐 모든 것이 새롭죠. 처음 가보는 길, 처음 해보는 경험들. 뇌는 이 낯선 정보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일상은 점점 익숙해지죠. 비슷한 하루, 비슷한 자극, 비슷한 패턴.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때 뇌의 신경 상태 전환, 즉 장면 전환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젊은 뇌가 수백 개의 장면을 기록한다면 나이 든 뇌는 비슷한 장면을 묶어서 이 몇 장의 사진처럼 압축 저장을 하게 되죠. 기억이 압축될수록 시간은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도 10대에게는 길고 50대에게는 눈 깜짝할 사이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여기에 또 하나
도파민도 영향을 미칩니다. 도파민은 새로운 자극을 만났을 때 분비되는데요.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될수록 뇌는 순간을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은 줄게 돼서 도파민 반응도 함께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시간은 더 빠르게 스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세월이 천천히 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낯선 길로 산책하기 같이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다시 다양한 이미지를 저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브레인칩 BCI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환 씨 뭐해요 또?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BCI 기술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제가 또 저희 생각을 갖다가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BCI 나오기만 하면 제가 1등으로 이걸 딱 써가지고 네. 그 느낌이 어떤지 후기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아, 기대됩니다. 잘생겼다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네. 두 분 말씀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일단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재밌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좀 어린이분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분들이 이 BCI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한번 날려주세요, 저기 시청자분들. 조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BCI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다라고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BCI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이 BCI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니만큼 저도 안전한 BCI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